반갑습니다. 채널 카프리입니다. 저만 설 특집으로 특수승리 1편을 올리고 나서 지금까지 영 2편 소식이 없었죠. 바쁜 것도 바쁜 거지만 재밌는 덱이 많이 나와서 특수승리 편이 계속 밀리더라고요. 아싸리 늦은 거 추석까지 할까 하다가 이제야 올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종원의 카운트다운은 발동으로 20턴이 지나면 게임에서 승리하는 특수승리 카드입니다. 조건과 난이도로 따지면 특수승리 카드 중에서 가장 간단한 카드죠. 간단한 건 그뿐일까요? 아니요. 이 카드의 입수 난이도 또한 아주 간단합니다. 부스터팩을 지르면 심심할 때마다 한 장씩 나왔거든요. 이렇게 암흑의 위협이 동네 문방구에 들어오게 되자 초딩 때 저를 비롯한 친구들은 이 독특한, 그렇지만 구하기 매우 쉬운 종원의 카운트다운으로 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투덱 말고 다른 방식으로 이긴다는 게 뭐랄까? 좀 멋져 보였달까. 승리 플랜은 오직 40장의 덱에서 종원의 카운트다운 한 장을 뽑고 그걸 발동해서 20턴이 지날 때까지 뻐기기만 하면 됐거든요. 지금에서야 뭐 이 카드 자체를 막는 카드도 많아졌고 뚫을 카드도 많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7대 함정이니 10대 마법이니 하는 것도 없이 대충 문방구에서 팩듯한 카드로 만든 덱이라 종카덱 유저가 작정하고 수비 일변도를 보여준다면 상대는 턴만 넘기며 종원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쉽게도 종원의 카운트다운은 학교에서 그렇게 오래 볼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 듀얼이 재미가 없다는 거죠. 다들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듀얼을 하면 주변에 애들이 몰려들어 소위 콜로세움이 열리게 됩니다. 치열한 타점 싸움, 상대보다 앞서는 수일기, 일발 역전의 데스티니 드롭, 그때 듀얼은 하나의 스포츠였습니다. 그런데 종원의 카운트다운은 이 화끈한 듀얼 메타에 정면으로 부정하는 카드였어요. 점점 친구들은 종원의 카운트 덱을 멀리했고 찌까비 덱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야, 이거 찌까비 오랜만에 쓰네. 유형 듀얼 몬스터즈에서 사만신이 갖는 위치는 확고합니다. 배틀시티 편은 사만신을 어떻게 공략해야 할까가 승리의 대전제였고 DM 마지막 화에서도 현대 문물에 심취해 명계로 떠나기 싫은 아템이 어떻게든 현세에 남기 위해 발악하며 꺼낸 게 또 사만신이었죠.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사만신을 제물로 바쳐 나오는 빛의 창조신 호르아크트의 요가도 무시무시합니다. 소환시 듀얼 승리, 소환의 체인 불가, 끝! 아무튼 소환만 한다면 승리하는 무적의 카드죠. 하지만 이 무적의 카드에도 단점이 있었습니다. 서치도 힘들고 재물이 3장이나 필요한 사만신을 모두 재물로 바쳐야 된다는 점이죠. 거기다 원래 카드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름을 베끼는 꼼수 또한 통하지 않습니다. 뭐 그래도 사만신들이 전부 묘지에서 특수 소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만신을 덤핑을 하고 부활시키는 전략을 사용하며 다 안된다고? 뭐 안되는데? 맞네. 라가 안됐지. 이게 라의 익신용은 안됩니다. 요새 지원받아서 묘지 부활이 되긴 하는데 익신용 한 장만으로는 소환이 안됩니다. 라는 패에서 꺼내야 되고요. 그 후에 또 다시 패에 잡힌 호라크티를 꺼내야 되니 이 덱의 난이도가 대충 감이 오시죠? 이번에는 어디까지나 특수 승리 효과가 덤으로 붙어있는 카드들입니다.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면 주는 티슈 같은 느낌의 효과죠. 덤 같은 효과를 지닌 대표적인 특수 승리 카드 독사신 베노미너거입니다. 묘지의 파충류종만큼 타점이 상승하고 대상내성과 효과내성까지 붙어있는 데다 이 카드가 전투로 파괴되면 다시 부활하는 아주 오리카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초딩 때 만들어 봤던 것 같은데. 이런 초딩 오리카 같은 독사신의 가장 큰 단점은 소환 자체가 너무 빡세다는 겁니다. 이 카드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덱의 파충류 비율을 높여야 될 텐데 다들 아시다시피 파충류족은 덱에서 파충류족을 4장 덤핑하는 미친 카드와 덱에서 레벨을 따지지 않고 파충류족을 서치하는 미친 카드가 종족 범용으로 있음에도 아직까지 티어는 고사하고 B티어에서도 강하다는 인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종족 통일 덱을 짜야 하기 때문에 애초에 덱 파워 자체를 올리기가 힘들고 독사신을 꺼내기 위해서는 먼저 사신강림의 효과로만 꺼내야 할 텐데 사신강림은 또 이게 함정 카드여가지고 패에 쥐고 있어도 바로 발동할 수가 없는데 독사왕 베노미논이 전투 이외로 파괴되어야 한다는 빡센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사신강림의 트리거를 충족시켜야 하는 독사왕 베노미논 또한 몬스터의 효과로 특소가 불가능하니까 이 준비 진짜 어렵죠. 이거 소환에만 너무 치중해서 3000%로 빠졌네요. 그렇다면 덤으로 붙은 특수 승리 조건을 알아봅시다. 공격 3번 하면 끝이에요. 샵 쉽죠? 이마저도 발동하기가 힘듭니다. 첫 번째로 한 턴에 한 번만 공격할 수 있는 유이왕에서 전투 데미지를 3번 주기 위해선 3턴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상대에게 2턴을 허용하게 되는 꼴인데 상대는 묘지에서 파충류족을 제외해서 베노미너거의 타점을 내린다거나 아니면 죽창 등을 이용해 타점으로 뚫어버린다거나 그것도 안되면 괴수로 베노미너거를 잡아먹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두 번째로 전투 데미지를 3번 준다 자체가 문제입니다. 작정하고 잘 풀렸다고 가정을 한다면 베노미너거의 타점이 상당히 높을 텐데 5000에 육박하는 타점으로 상대에게 전투 데미지를 3번 준다? 이건 그냥 승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상대 라이프가 2만, 3만이 아닌 이상이야 베노미너거의 특수 승리는 정말 덤 같은 효과죠. 다음은 기믹 퍼핏 데스티니 레오와 그 카드의 랭크업 카드 기믹 퍼핏 디저스터 레오입니다.
데스티니 레오는 자신에게 데스티니 카운터를 놓을 수 있고 그 카운터가 3개 모이면 승리합니다. 대신 이 효과는 턴제약이 걸려있고 자신 마함존에 카드가 없어야 하고 발동 턴에는 배틀을 못하는 디메리트에 걸립니다. 세 턴 동안 상대에게 공격도 못하고 마함 견제 없이 카운터를 쌓아야 하니 그냥 효과 쓰지 말고 전투하는 게 더 낫겠죠? 랭크업을 하면은 사정이 좀 나아지긴 합니다. 대상 내성이 생겨서 오래 버틸 수 있고 아무 효과도 없던 전과 비교해 상대에게 번 데미지를 먹일 수 있으니까요. 특수 승리 조건도 전보다 좀 더 가벼워졌는데 자신 엔드페이지에 상대 라이프가 2000포인트 이하이면 승리합니다. 오, 생각보다 간단하죠? 하지만 간단할 리가 없죠. 이 특수 승리 조건은 자신의 엑시즈 소재가 하나도 없어야지 충족이 됩니다. 8레벨 3장으로 데스티니 레오를 꺼내고 레오 효과로 소재를 하나 째고 그 위에 랭크업에서 이 카드를 얹고 효과로 소재를 째도 자신의 턴으로만 3턴이나 기다려야 합니다. 뭐 소사특공을 발라가지고 소재를 모두 째버리거나 데스티니 레오의 연격을 이용해 소재를 모두 제거하고 랭크업을 시켜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망가진 덱 밸런스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고스트릭의 타천사도 특수 승리 효과가 덤으로 붙어있는 카드입니다. 한 턴에 한 번 패에서 고스트릭 카드 한 장을 소재로 보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이 카드에 소재가 10장이 모이면 승리하는 특수 승리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스트릭 리폼을 이용해서 타천사의 고스트릭 엑시즈를 얹고 그 엑시즈 몬스터를 소재로 타천사를 얹고 타천사의 효과로 엑시즈 소재를 보충하는 과정을 거쳐 10개를 마련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최대한 빨리 소재를 10개 모을 수 있지만 이 효과가 어디까지나 덤인 이유는 나머지 효과가 마음서치예요. 마음서치는 못 참지. 그 다음으로는 환왕룡의 찬화입니다. 환왕룡 스파이럴 한 장을 대상으로 환왕룡 장착 카드 3종류 이상을 장착하고 전투로 상대 효과 몬스터를 3장 파괴하면 듀얼에서 승리합니다. 현재 환왕덱은 환왕룡 스파이럴과 환왕 장착 카드를 빼고 4레벨 일반 몬스터와 환왕 제거 카드에 범용 카드를 투입한 메타비트 형식의 덱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홍철 없는 홍철팀, 환왕 없는 환왕덱인 거죠. 자, 이제 특수 승리를 위해 환왕룡 장착 카드 3종류를 모두 장비해야 하는데 타점 상승에 관통까지 발라진 3400 타점의 스파이럴이 상대 몬스터를 3번 파괴했다? 그 판은 뭐래도 이겼을 거예요. 마지막은 포뮬라 애슬리트 위너스입니다. 원래 레벨보다 5 이상 높은 FA 몬스터가 전투 데미지를 준다면 패, 필드, 묘지에서 카드 한 장을 제외하고 이렇게 제외한 카드가 FA 필드 3종류일 경우 승리합니다. 뭐야? 전투 데미지만 3번 줘서 필드 카드 3장 모으면 특수 승리니까 개꿀인데? 싶겠지만 먼저 FA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알아야 합니다. FA 몬스터들은 잠깐만 이걸 몬스터라고 해야 되나? 머신들은 FA 마함이 발동할 때 레벨이 1개 올라갑니다. 원래 레벨보다 5개 높으려면 5장 이상의 FA 마함을 발동하고 중간에 머신들의 효과를 쓰면 레벨이 되려 내려갑니다. 이런 어려운 조건을 유지하면서 서킷 그랑프리, 오프로드 그랑프리, 시티 그랑프리에서 우승한다면 정말로 우승을 할 수 있는 로망 카드죠. 저는 유이왕에서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이드 덱입니다. 듀얼을 하면서 상대 덱을 분석하고 작전을 짜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이드 교체로 TCG의 고질적인 문제인 운빨 만게임이라는 단점을 조금 완화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빅토리 드래곤한테 맞으면 그런 거 없어요. 교체할 시간도 없이 그냥 매치를 승리해버리니까 말이죠. 매치를 승리한다는 듀얼 외적인 텍스트 덕분에 일부러 반칙해서 패배하고 다음 듀얼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는 유이왕 유저들을 넘어 서브컬처를 즐기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본 썰일 겁니다. 당연히 이 카드는 금지를 갖고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효과인지 이게 코나미도 인정을 했나 우승 상품으로 매치킬 몬스터가 나오고 있죠. 듀얼에서 쓸 수 없다는 텍스트가 붙고 말이죠. 제알 필드! 라고 외친 다음 카오스 넘버즈 39 그러니까 유토피아 시리즈 한 장을 선택하고 이번 턴 희망의 창조자와 승리의 방정식을 발동했을 때 선택한 유토피아 몬스터는 직접 공격이 가능하고 전투 데미지를 줬을 경우 듀얼에서 승리합니다. 특수 승리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4레벨 몬스터 2장만 갖춰지면 되는 간단한 조건 같지만 이 카드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희망의 창조자와 승리의 방정식을 먼저 발동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카드들의 텍스트를 보자면 뭐 이런 밑준비를 거쳐서 직접 공격만 하면 되는 아주 괜찮은 카드입니다. 문제는 이 카드들은 공식 듀얼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발동할 때 진짜로 대사를 선언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전력 승부다! 아자! 영혼의 릴레이는 상대가 승리하는 효과라서 뺐습니다. 뭐야 진액조디아는 그럼 왜 넣었어요? 라고 하시겠지만 진액조는 어떻게든 자신이 승리할 수 있는 플랜을 짤 수 있으니까 넣은 거고 릴레이는 빼도 박도 못하게 자신이 지는 효과라 뺐습니다. 먼 훗날 상대 입장에서 내 카드를 발동시킬 수 있는 카드가 나온다면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덱 파괴에 의한 특수 승리 카드도 카드 한 장이라고 하기 어려워서 뺐습니다. 덱 파괴는 덱 소개 영상으로나 한번 소개할 것 같은데 너무 기다리지는 마세요. 이 딱지 게임 20년 동안 봐오면서 야 특수 승리 카드 진짜 많이 나왔네요. 다들 조건이 빡세고 실패할 확률도 높지만 상대 라이프를 0으로 만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독특한 점 때문에 그 성공했을 때의 쾌감이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코로나가 극성이네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 챙기시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또 재밌는 딱썰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치스!
그 다음으로는 환황룡의 천화입니다. 환황룡